최근에 지금 커들포드 워크샵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말,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죠. Very Special Socks 양말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완성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커들포드 워크샵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사진첩에 보시면은 거의 이제 문양이 드러나는 부분까지 만드신 분들, 착용샷을 올리신 분들 이렇게 많이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아직 인스타그램 다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처음에 이제 카스톤에서 얼마 되지 않을 때 몇 개의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색배합들을 사용하고 계셔서 하나하나 다 너무나 독특한 느낌을, 각각이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요 색배합 이쁘다. 또 다른 완성작을 보면 이 색배합 정말 예쁘다. 각각 볼 때마다 다 예쁜 그런 작품도 올라오고 있어서 굉장히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제가 그 완성하신 분들 조금 더 챙겨나시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세 분 정도 완성 착샷을 올려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문양이 나오는 부분까지 뜨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양말은 2짝을 만드셔야 되니까 이제 나머지 1짝을 만드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3분 정도 완성작 올라왔고요. 나머지는 중간 부분까지, 힐 부분 직전까지 문양이 나오는 그런 사진들을 올려주셨는데 그 문양이 나오는 것들만 봐도 실 색감을 각각 그 멤버님들 고르신 것마다 특색이 있어서 보는 눈이 즐거워요. 네. 다양한 색상의 베리 스페셜 석스를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할 이야기는 커들포드 샵에 아주 오래전에 판매가 되었던, 지금도 커들포드 샵 사이트에 가시면은 메이킹 스토리스 패턴 도서 섹션에 보시면은 현재 이제 이 도서 자체는 저희가 더 이상 입고 하지 않지만 디지털 버전을 판매 중이에요. 주오스라는 도서, 예전에 알렉산드 라이트라는 작품이 이 안에 수록되어 있었고 여기서 그 알렉산드 라이트라는 작품을 제가 선보여 드린 적이 있죠. 저는 제가 그 알렉산드 라이트 만든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 알렉산드 라이트 F4 찾아보시면 그 진행 과정 하이라이트들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작품이 여기 주울스에 수록된 작품이었어요. 저는 배색이 굉장히 독특하게 브러쉬드 알파카, 칭파이버의 수리 알파카로 배색을 넣어서 굉장히 독특한 가디건을 만들었었어요. 여기에 있는 작품들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게 에미 구들슨 님의 알렉산드 라이트 요거였어요. 이 도서가 이제 발행되었을 때 이 출판사에서도, 이건 메이킹 스토리스 출판사에서 퍼블리시한 건데 이 도서가 발간되었을 때 참 아쉬웠던 부분, 메이킹 스토리스의 해나 리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 잡지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게 잡지 사진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니팅 샘플이든지 간에 이 실제 샘플을 보거나 만지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샘플의 영상을 보거나 그 사진만의 느낌을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어떤 잡지나 어떤 도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웬만한 포토그래퍼가 아니라면은 그 느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모델보다는, 특히 요즘에는 여러분 모든 잡지들 보시면은 모델들이 굉장히, 모델의 사이즈가 우리가 예전에 모델 하면은 떠오르는 그 이미지 아시죠 여러분? 삐쩍 마르고 꼬챙이 같고 건강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그런 모델들이 각광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거는 이제 이 뜨개하고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그런 모델들, 제가 최근에 이제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그 영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모델들이 그 옛날 모델들이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어가는가에 대한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거 보면서 굉장히 더더군다나 많이 느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의 모델들은 너무나 이 체격 조건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모델과 흡사한 그런 몸매나 키나 체격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모델들에게 나의 작품을 입혔을 때 그 느낌은 실제 그 작품이 주는 그 느낌을 정말 극강으로 살려줄 수는 있겠죠. 모델들이 입음으로써 아무래도 키도 크고 체격 조건도 비율도 그렇고 모델의 체형이 말랐을 때 의상이 조금 더 어떻게 시각적으로 볼 때는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대중들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건 예전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그 옛날에도 아마 여러분들 그런 옷들 보시면, 모델이 입고 있는 옷들 보시면은 과연 저 옷을 내가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 보기가 어렵지 않았나요? 항상 그런 모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아름답다, 예쁘다, 갖고 싶다는 마음은 들겠지만 저 옷을 내가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대비해서 상상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은 비현실적인 몸매 일반인들 중에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다면 글쎄요, 모델 같은 몸매, 축복받은 그런 모델 같은 몸매 갖고 있다면은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몸매를 선호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모델의 착샷을 보고 옷을 고르기란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상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특히 온라인 쇼핑 시대에 이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화보나 잡지나 이런 데에 그 작품 사진처럼 전문가가 찍은 작품 사진, 정말 그런 우리가 보는 그 비율이, 황금 비율인 모델들이 입고 있는 작품 사진이 잡지나 이런 데에 실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착샷이 중요했겠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예전에는 그런 화보를 보고 매장을 직접 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그런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옷을 고른다면 온라인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즉각 클릭해서 보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모델이 입고 있는 걸 보고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상상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입으면 어떤 모습일까를. 그래야 일단 사보는 게 될 텐데 그게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요즘에는 그 모델의 체격이 굉장히 대중적인 체격들을 선호해요. 여러 그 패션 브랜드들 보시면은 그 예전에 그 전통적인 몸매의 모델을 선호하던 그런 브랜드들보다 일반적인 그런 일반 사람들의 몸매, 그리고 플러스 사이즈의 몸매들이 착샷을 선보이는 그런 브랜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아마 패션계에는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 아마 그 패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런 거 영화에서도 보실 거예요. 그런 거 반대하는, 여전히 전통적인 몸매나 이런 아름다움, 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한 곳에만 이렇게 치우치게 놓고 보는 브랜드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의 트렌드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났죠. 특히 란제리 웨어 같은 거 보시면은 그거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란제리 웨어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한번 보시죠. 란제리 웨어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봤을 때 더더군다나 내 몸에 맞을까? 이 사이즈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성들이 특히 또 자신의 사이즈를 잘 모르는 부분이 란제리라고 해요. 예전에 저도 어떤 매장에서, 한국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어떤 그런 속옷 매장 있죠? 근데 거기서 란제리 세일을 하는데 행사가 한창이던 그 매장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할인 세일을 하면서 할인 행사의 일부분으로 전문가가 그 이제 뭐 피팅을 하는 전문가겠죠? 자신의 몸에 맞는 그 사이즈를 추천해주고 디자인을 골라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줄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저도 거기 그렇게 줄이 길었는데 줄을 섰던 이유가 내가 입고 있는 그 속옷이 나한테 맞는 사이즈인가 저도 항상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거 가르쳐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사이즈 나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그 매장 그 행사할 때
전문가한테 피팅 한번 받아봤어요. 이게 그 할인 행사의 일환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유로 줄을 서 있었어요. 내 사이즈, 내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이즈를 내가 맞게 입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야. 다들. 그래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건 뭔가, 과연 내 사이즈는 뭔가를 알고 싶은 거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40분 줄 서가지고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사이즈를 받아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이즈를 재요. 이제 윗 가슴 둘레, 밑 가슴 둘레. 그리고 컵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이제 자세를,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굽혔을 때 자세, 이제 몸을 이렇게 바로 세웠을 때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슴 라인이 향하는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스타일링을 해줬어요. 그래서 치수를 저한테 줬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제 치수를 알고 컵 사이즈가 제가 생각했던 컵 사이즈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속옷을 잘못 입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왜 그동안에 내가 속옷을 입었을 때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불편했을까, 여기가 이렇게 불룩 나왔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때 처음 피팅을 받아보고 내 가슴의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은 나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거를 입었을 때 더 편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걸 처음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제가 직장인일 때니까 30살 초반 이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그 언더웨어가 그 와이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와이어 없는 브라들 있죠. 조금 아쉬운 게, 그 당시에도 그런 와이어 없이 그런 라인들이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 피팅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자세한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와이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분명히 그 컵 사이즈나 이 사이즈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신 어떤 스타일, 어떤 컵 사이즈의 그 둘레,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 근데 그 옵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만약에 컵 사이즈가 맞는 게 없다면 가슴 둘레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줬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란제리 모델 하면은 특히나 더 비너스 몸매 같은 그런 모델들의 사진이나 착샷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여러분 란제리 웨어 모델들 보시면은 통통 사이즈부터 빅 사이즈까지 모델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 모델이 입고 있는 걸 봐야 나랑 비슷한 몸매의 사람일 때 나는 저걸 선택해야겠다, 이거 선택하기가 좀 더 좋지 않나요? 특히나 속옷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의 피팅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사이즈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그런 일반적인 몸매의 사람이 입고 있는 착샷을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내 사이즈 가늠하기가 더 좋단 말이죠. 어떤 스타일이 보기에 더 편해 보이는지도 그런 모델들이 입어줘야지만 일반인들이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란제리 웨어에 그런 모델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본 그 다큐멘터리가 사실 란제리 웨어의 흥망성쇠에 관한 거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제가 근데 최근에 보긴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브랜드 이름들을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브랜드 중에 이 란제리 웨어의 흥망성쇠를 가는 대표적인 두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트래디셔널한 그런 미의 기준을 가진 모델들을 계속 고용하길 원했고, 또 하나의 라이벌 브랜드는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사이즈의 모델들을 다양하게 채용해서 다양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알려주는 그런 라인으로 라이벌 주자로 들어왔던 두 란제리 회사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다큐멘터리에서 말하는 건 실적이 결국 그 라이벌 회사가 월등하게 앞섰던 거예요. 근데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내가 입었을 때 편안한 그런 스타일, 그런 거를 고르기에 일반적인 몸매의 모델들의 피팅, 이걸 보기가 더 좋다 이거죠. 그리고 미의 기준이라는 게 지금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마른 몸매가 선호받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도 시대마다 여성들의 몸매가 어떤 식으로 미의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그 시대마다 다 달랐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풍만한 몸매가 부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기준일 때가 있었던 반면에 굉장히 마른 체형이 건강의 기준이었던 때도 있었고, 지금은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느낀 건 각자의 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 몸을 사랑하는 그런 트렌드가 조금 더 강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몸매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스타일링, 그런 옷,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보여주는 그런 게 좀 강세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주얼스 좀 얘기가 좀 많이 핀트가 어긋났는데 얘기가 하다 보니 또 산으로 갔나요? 어쨌든 여기 이 나오는 이 모델샷들이죠. 모델샷들 조금 아쉬웠던 게 이때 사진을 찍으셨던 그 전문가 분이 의도는 어떤 거였는지 대충 그 느낌은 알겠어요. 근데 아마 이 사진을 찍으셨던 분이 니트웨어에 대한 감각은 없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모델의 화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진에 대한 거는 전문가인 게 티가 나요. 근데 이 옷 자체를 더 부각시켜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옷을 확 죽여버렸어요, 이 사진이.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느꼈는데, 이 도서에 실려있는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 제가 다 샘플링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디자인들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알렉산더 라이트를 처음으로 그때 만들었었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이 배경이 어둡고 모델의 화장이며 이 빛의 각도가 이렇게 반사되는 정도가 얼굴이 더 포커스가 가지 옷이 보이질 않았어. 전혀. 옷의 디테일이나 옷의 라인을 보여주기에는 이 사진이 너무 이런 쪽의 사진 작가님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헤나 리사님, 이 CEO, 매긴스토리스의 CEO님도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좀 배경이 어두웠던 것이 아쉽다. 근데 배경뿐만이 아니라 저는 라이팅도 그렇고 이 모델의 화장도 그렇고 약간 인물 사진 하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하거든요. 인물 사진 하시는 분이 이 모델, 의상 모델 사진을 찍으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에 폼폼이나 메이킹 스토리스 잡지 이런 거 보시면은 모델들이 메이킹 스토리스, 지금의 메이킹 스토리스도 마찬가지고 요때만 해도 메이킹 스토리스가 옛날이에요. 메이킹 스토리스 초창기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메이킹 스토리스 보시면은 플러스 사이즈 모델, 통통 사이즈 모델, 그리고 일반적인 그 평균 사이즈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모델들이 피팅을 한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특히나 메이킹 스토리스 사진들 보시면은 야외 촬영 컷이 많아요. 야외 촬영 컷. 요즘에는 그 부분이 사실 그 샘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튜디오 촬영보다 사실 야외 촬영 컷을 보면은 옷의 장단점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이 야외 촬영 컷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 조명도 자연광을 쓰게 되고, 뭐 환경에 따라서는 바람도 불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제일 예쁜 컷을 찍기 위해서 아마 여러 차례 사진을 찍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옷의 활동성을 야외 컷은 보여주기가 더 좋아요. 아무래도 모델이 바람 불고 하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조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과연 저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를 상상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해 보기에도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이. 그리고 이제 자연광에서 찍게 되면은 조명으로 인해서 색감이 변질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에는 보정 과정에서도 색상이 사진하고 실제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또 샘플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요즘에는 영상으로 샘플을 보면서 그 느낌을 확실히 더 얻으려고 하고, 또 샘플을 보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어떤 실로, 내가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어떤 실로 만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느낌일까, 이걸 상상해 보기 위해서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그런 이유도 있죠. 영상을 봐야지만
사진에서 느낄 수 없는 편물의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었을 때 옷을, 아니면 입고 있을 때, 지금 제가 샘플 하나 입고 있죠. 이렇게 입고 있을 때의 모습을 봤을 때, 아, 피팅은 어떻구나, 내가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실이 사용된 걸 보고, 아, 나는 색감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영상이 조금 더, 실제를 볼 수 없다면 영상이 조금 더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기가 좋단 말이죠. 사실 이 주얼스의 주얼스 도서는 정말 아쉬운 도서였어요. 그 뒤에 이 주얼스가 처음 출간되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서 판매고가 사실 더 많긴 했습니다. 지금도 디지털 패턴을 구매하시는 분들 종종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여기 나오는 샘플 사진을 보기보다 실제로 이 잡지를 구매해서 여기 안에 작품을 만들어 갖고 SNS에 올리신 분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주얼스라는 도서를 재평가하게 되는 분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사진을 보기보다는 그 SNS 상에 실제로 다른 분들이 작업한 그런 A4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도서를 찾게 되신 분들이 반대로 더 많았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작품들의 사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사진 속에서도 사실 여기에 수록된 의상들의 어떤 장점들을 파악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잡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 패턴을 직접 보니까 패턴에서 또 그런 부분을 보기가 더 좋았죠.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실제로 정말 예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수록된 많은 디자인들이 정말 하나하나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너무 예쁜 디자인들이 많은데 사진으로 표현이 안 됐다는 점. 그로 인해서 SNS 상의 F4 사진들도 많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토파즈라는 작품이에요. 이 토파즈라는 작품, 실제로 이 의상은 보시면은 뭐랄까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의상이었어요. 이 샘플을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 사진에는 너무 아쉽게도 이 옷이 표현되지를 못해서 제대로 얼굴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이 빛이. 그리고 굉장히 예쁜 옷임에도 불구하고 SNS 상에 F4가 많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작품 자체가 실제로 작업하기가 좀 난해한 작품이긴 해요. 그 이유는 여기에 들어있는 그 사이즈의 기준에 차트가 그 한 가지 사이즈, 그러니까 한 가지 패턴 차트만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변형을 하기가 너무 힘든 차트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이 사용이 되는 페어아일이다 보니까 페어아일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만들 수 있는 옷이에요. 특히나 요크탑인데 차트가 그림 자체가 불규칙한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내가 선택한 실 때문에 이 차트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정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비슷한 게이지의 실로 이 작품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작품을 만들 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SNS 상에 이 옷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언젠가는 이 디자인을 만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여러분 그 지난번에 울포크에서 2라는 실이 새롭게 컬러포샵에 입고가 됐었어요. 보시면은 이 실은 좀 독특한 실입니다. 이 실 가닥을 보여드릴 텐데, 이 실을 보시면은 일단 성분을 보시면 이 성분도 조금 특이해요. 이 울포크의 모든 실은 얼티밋 메리노가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75 얼티밋 메리노에다가 25 모헤어인데, 이게 조금 독특한 게 이런 류의 실들이 많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확연하게 다른 실입니다. 모헤어가 포함된 실들이 대부분 심지를 실크를 써요. 사실 모헤어는 모헤어 자체로 실이 되는 게 아니라 심지가 되는 실 가닥에 모헤어를 휘감아 놓는 걸로 실을 만드는 거예요.
모헤어 자체로 실을 만든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장모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약한 섬유이기 때문에 어떤 심지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모헤어는 실크 심지를 이용합니다. 뭐 어떤 실크가 되었던, 뭐 노일 실크가 되었던, 일반 실크가 되었던, 리사이클 실크가 되었던 실크 심지를 많이 이용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모헤어는 광택이 없고 장모다 보니까 이렇게 매끈하고 광택이 있고 미끈한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도 실크 심지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 투라는 실은 좀 독특한 게 이 모헤어를 메리노 심지에다 감아놨어요. 근데 이 메리노 심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게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잘라서 이거를 펼쳐 봤는데 이게 펼치기도 사실 되게 힘든데 자세히 보시면 이 심지가 꼬불꼬불 라면처럼 중간에 있고요. 꼬불꼬불 라면처럼. 그리고 그 겉에 모헤어가 막 휘감고 있습니다. 이 실은. 이 부스스한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부스스한 이 모헤어를 막 이렇게 비비면 바로 펠팅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한 부분만 물기 없이 잠깐만 꼬아도 여기 부분 바로 펠팅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모헤어 가닥이 부스스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닥이 실크가 아니라는 점이 사실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예요. 보통 실크 가닥에 있는 모헤어들은 그 양도 굉장히 파인하게 감길 수밖에 없어요. 미끈한 심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메리노 같은 경우에는, 심지가 메리노 같은 경우에는 모헤어가 굉장히 많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 둘 다 펠팅이 강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마치 브러쉬드 알파카 마냥 부하게 막 휘감겨 있는 거 보이죠? 예, 모헤어가 장모 그대로의 모헤어가 부하게 휘감겨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메리노 심지에 이렇게 부하게 장모를 휘감아 놨으니까 편물을 만들면은 보통 실크 심지에 감겨 있는 모헤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파인하게, 그리고 이제 보통 실크 심지에 모헤어를 감는 경우에는 모헤어의 양이 일정 부분 이상 휘감기기 힘들기 때문에 합사를 하지 않는 이상 레이스 양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 메리노 심지를 두 겹을 놓고 이 꼬불꼬불한 메리노 심지 위에다가 모헤어를 휘감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의 특징은 일단 스트레치가 전혀 없어요. 마치 이 안에 두 심지가 예를 들어서 플라이안이었다면 그래도 이 스트레치가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요거는 그런 게 아니고 꼬불꼬불하게 두 실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스트레치가 전혀 없는 울실입니다. 스트레치가 전혀 없어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편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장모의 이 실크 심지가 아닌 경우에는 광택이 없겠죠. 그래서 매트한 느낌의 모헤어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모헤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 광택이 확실하게 실크 광택이 보입니다. 이 비슷한 굵기의 실크가 심지가 된 모헤어를 보여드리면은 그게 아티안에 있는데 제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비슷한 조직 방식의 아티안의 모헤어 엄브레 투플라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이 같이 한 가닥을 이루는, 두 가닥을 합해서 한 가닥을 이루는데 꼬아놓지 않았어요. 트위스트 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그 실 굵기만 더 굵게 키워준 그런 실입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크 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모헤어가 부스스한 느낌이 훨씬 덜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택이, 실크 광택이 그대로 보이죠. 사실 모헤어 자체는 광택이 없어요. 그런데 요것도 스트레치가 없는 실인데 여기 보시면은 스트레치가 전혀 없는 메리노에다가 이렇게 부스스하게 휘감아 놨으니까 훨씬 더 이 부스스한 느낌이 이 투 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광택이 없는 게 보이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투실은 광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 실은 좀 그런 부분에서 독특하고, 그 다음에 실 가닥을 끊어 보시면 굉장히 약한 실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아테아는 모에 엄브레 투 플라이, 손으로 끊으면은 그래도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실크기 때문에. 실크는 좀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는 안에 심지가 메리노이기 때문에 끊어보면은 툭 힘없이 끊겨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벼움이 느껴지시죠? 요게 굵기가 벌키 웨이트류에 속합니다. 이 울포크의 게이지 기준으로 권장 게이지가 16에서 20 스티치가 나오는 벌키 웨이트에 해당하는 굵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만든 편물은 일반 벌키 웨이트로 만든 편물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얇으면서 부하면서 가볍다. 공기층을 훨씬 많이 품은 그런 편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런 모헤어에 비해서 훨씬 그 장모의 느낌, 그리고 광택이 없으면서 이 장모가 부스스하게 막 뭉게뭉게 피어오른 듯한, 특히나 펠트가 잘 될 수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휘감아져 있으니까 조금만 터치를 하면은 펠트가 바로 되는 그런 편물, 그냥 빈티지함이 강조될 수 있는 편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광택이 있는 경우에는 의상을 만들면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의상 자체에도 이렇게 광택이 보이고 미끈한 느낌, 입었을 때 미끈한 느낌, 그 실크의 미끈한 느낌이 느껴지면서 모헤어들이 송송송송 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편물을 보시면은 매트한 느낌, 전혀 이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매트한 느낌의 부스스한, 그러니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런 모헤어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실오라기가 이렇게 확 피어오르는 그런 가닥이 아니라 마치 동물의 털, 이렇게 부스스한 느낌 있죠? 그 느낌으로 편물이 나옵니다. 좀 독특해요. 그래서 사실 요 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게이지를 이것저것 내본 결과 그냥 토끼네 스티치 편물 자체가 가장 예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실 자체의 특징을 보여주기에는. 근데 이제 그 울포크의 컬렉션들, 요번에 커들포드 샵에도 새로운 컬렉션들 올라왔죠. 투 컬렉션에 보시면은 케이블 문양의 옷들도 선보이고 있어요. 케이블을 떠보시면 그 옷도 그렇지만은 거기 이제 입고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오버사이즈 피팅이에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이 편물을 만들어 보시면은 이 실은 스트레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피팅을 줄 때 이슬을 좀 크게 오버사이즈로 주시는 게 입기가 편해요. 입었을 때 그 느낌이 편해요. 그래서 그런 큰 문양의 케이블, 그리고 자잘한 문양은 제가 떠보니까 문양 자체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털이 너무 부스스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투 컬렉션에 나온 그 케이블들도 굉장히 커요. 케이블들이 크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야지만 문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얀이나 플라이 얀하고 비교해 봤을 때 플라이 얀들은 스트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얀들은 케이블을 만들었을 때 높이나 음영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표현이 잘 되는 반면, 이렇게 스트레치가 전혀 없는 실에 이렇게 부스스한 느낌, 이런 밀키한 느낌이 있으면은 케이블의 높낮이도 잘 표현이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자잔한 느낌? 케이블의 문양 자체가 아무리 커도 그 높이 자체가 자잔하게 밖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부스스한 느낌으로 그 형태만 보이는 게 이 실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 서치를 내봤을 때 케이블 문양은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투 컬렉션에 나온 그 정도의 굵기의 케이블 문양이 아니라면은 자잘한 문양은 별로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스트레치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얼세 토파즈를 이 실로 만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색감이 섞이면은 요런 실은 색감이 섞이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일단 광택이 없고 밀키한 느낌일 때 색이 섞이면 어떻게 나올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일단은 페어알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앤 스티치니까 이 편물 자체의 느낌 자체는 그대로 표현이 되고 케이블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표현이 되는 편이고 색감은 유화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확실한 경계가 보이지 않고 되게 부시시하면서 되게 독특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톱파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톱파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착샷을 입어볼 텐데 지금 이 마네킹에 걸어놓은 이 모습과 제가 입었을 때 느낌 굉장히 달라요. 실제로 입었을 때야말로 아마 제가 입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느낌이 이 실 되게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일단 편물의 이 두께가 얇게 느껴져요. 벌키 웨이트인데도 무게감이 전혀 없고 굉장히 얇게 느껴지는 반면 게이지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숫자가 낮은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이 굵다는 거죠. 제 손땀으로 저는 이 실을 사용할 때 5나 5.5? 이 정도 미리수를 사용해야지만 제가 좀 좋아하는 느낌의 편물이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4.5를 사용했던 게 실제로 이걸 작업하면서 이 요크 부분이 엄청 빨리 떠졌어요. 왜냐면은 실이 굵다 보니까. 그 이제 보시면은 이 문양이 지금 블로킹 하기 전이에요. 이 실을 제가 스워치를 떠가지고 블로킹을 해봤는데 블로킹 전후가 굉장히 달라요. 이 블로킹 전에는 이게 막 어수선한 것 같은 이 부시시한 느낌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강아지 되게 부시시한 북슬북슬 강아지 만졌을 때 그 느낌 있죠? 폭탁하면서 그런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부시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이 부스스한 느낌이 확실히 더 이렇게 크게 올라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털들이 이 문양 자체에 확 올라오니까 마치 유화 같은 느낌이 더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색감 자체는 되게 뚜렷한 대비를 썼기 때문에 이 모양이 잘 드러나 보일 텐데 이 핑크 색깔하고 회색의 경계를 보시면 되게 희끄무리한 게 경계가 잘 안 보여요. 제가 나중에 착샷을 입었을 때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에 다이아몬드 쉐입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탕색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경계가 모호하게 표현이 돼요. 뭐랄까 블러리하다 그러나? 이렇게 막 희끄무리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뜨는 동안에 전체 차트에 반도 안 간 문양이에요. 이게 이 부분에 여기 이 반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양이에요. 그리고 이 문양을 변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차트예요. 일단 안에 있는 모양 자체가 이 조각조각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각이 쪼개지면서 분산이 되면서 코스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분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사용한 투실이 사실 굵기가 있다 보니까 이 오리지널 패턴에 비해서 로우 게이지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중간에 그림을 계속 밑으로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가 그렇게 조절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코스예요. 이 패턴이 쓰여진 코스를 보시면은 이 밑에 그림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인크리스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크리스 하는 부분의 코스를 변형을 하더라도 이 그림 자체를 다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늬를 깨지 않고 표현하기가. 차라리 가장 쉬웠던 게 이 문양을 조금 중간에를 없애고 맨 마지막 문양을 조금 남겨서 여기 코스를 맞추는 게 그나마도 조금 편하게 모양을 자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진짜 이 샘플은 다른 어떤 샘플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사실은 이걸 뜨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 굵기가 있으니까 제 속도로 이 차트 작업을 새로 하느라 한 3번 새로 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부수수한 털 같은 경우에 풀고 다시 뜨고 실이 엉킬까? 그걸 또 고민했어요. 근데
색깔이 3가지가 막 엉켜 있는데도 어쨌거나 제가 풀고 3번 다시 뜨는 동안에 실이 막 오잘비로 엉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물론 제가 살살 푼 것도 있어요.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막 당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어쨌거나 풀고 뜨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3번이나 반복할 동안에 제가 풀었던 실을 다시 썼기 때문에 실이 엉켜서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풀고 다시 뜨는 건 문제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차트를 아무리 재분배를 하려고 해도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제 차트를 조금 중간에 날려버리고 맨 끝에 코스랑 맞춘 그 밑에 그림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살짝만. 너무 중간에 복 끊겨버리면 이 다이아몬드가 다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요 밑에 그림부터는 다이아몬드가 작아지고 꽃잎이 막 변형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살짝 자르고 약간 이렇게 원이 나오도록 그림을 잘라서 이 밑에는 그냥 원래도 이 작품에는 이 밑에는 문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크 길이를 맞춘 겁니다. 만약에 이 실로 차트를 변형하지 않고 차트를 중간에 자르지 않고 그냥 쭉 뜨면은 그냥 펀초가 돼요. 펀초. 이 소매 세퍼레이션 부분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요. 왜냐하면 그림을 다 맞추면 한 이 정도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난해한 부분이었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토파즈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던 그 희한한 그 느낌, 이 투실로 색깔을 여러 개를 섞으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그 느낌 자체는 샘플로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투실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색감이 섞였을 때 그 유화 같은 부시시함, 그거를 표현하기에는 괜찮은 샘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모든 실이 이제 커즐포드샵에 들어왔을 때 항상 제가 이제 샘플을 만들어보고 직접 그 소감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화장품도 아닌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요 포스팅을 썼을 때도 그 표현을 썼어요. 촉촉한 느낌이 나는 편물이다. 진짜 이걸 또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촉촉한 느낌? 가볍고 근데 굉장히 폭닥하면서 뭐랄까 이 부수수한 그 털의 느낌이 살에 닿는 그 기분이 되게 포근하면서도 졸린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좀 몽롱한 느낌이 나는, 이 실 자체도 그렇고 살에 닿는 느낌도 그렇고 되게 몽롱하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떤 실이라도 모헤어가 섞인 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모의 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헤어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보면서 모헤어를 굳이 선택해서 뜨면서 털 날림을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모헤어를 안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특히나 이 투실에서 하고 싶은 이유는 실크 심지가 아니라 메리노 심지에 장무가 정말 부스스하게 감겨있는 실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부스스한 털, 이거 자체를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즐길 수가 없어요. 100%. 실의 느낌 자체, 이 부스스함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이 투실을 100%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모감 좋아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그 핑거링 웨이트에 레이스 모헤어 실을 합사해서 이런 파인한 털이 날리는 그런 기모감을 표현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 실 자체가 워낙에 부스스하니까 그냥 이걸로 뭔가를 뜨시면은, 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울포크의 투실을 보시기에 좋은 샘플이 아닐까. 특히나 요거 실 같은 경우는 실타래만 보고는 그 실의 느낌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실이에요. 실 가닥도 잘 안 보이고, 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만들어야지만 그 느낌을 확연히 알 수 있죠. 이 러프트와의 차이, 이런 걸 보시기에 반드시 샘플이 필요한 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하고 나서 여러분들 또 착샷으로 인사드릴 거고, 또 이 블로킹 후의 모습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커들포드샵 인스타그램이나 커들포드샵 워크샵 그룹에 들어오시거나 하시면은 지금 그 이벤트 할인 쿠폰을 그 인증 번호를 드렸어요. 인스타그램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선착순 50분입니다, 여러분. 선착순 50분. 벌써 반 이상 나갔어요. 유효기간이 9월 12일 밤 11시까지만 쓸 수 있는
쿠폰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쿠폰 다운로드 받으셨다면은 그 50분 안에 들어가셨다면 마지막 날 아쉽게 놓치지 마시고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큰 폭의 할인율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대 7만 원까지니까 옷 몇 벌 만들 분량 구매하시면서도 조금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실 테니까, 특히나 요즘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수입산 실들의 그 가격대가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 와중에 추석인 만큼 여러분 풍성한 추석이 되시더라고. 이 할인 쿠폰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이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의상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온 투실이라든지 칭파이버실이라든지 한번 사용해 보고 싶었는데 라고 마음만 먹고 계신 분들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쿠폰 다운로드 50분 이상 되면은 끝나요, 여러분. 50분 지나면은 다운로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운로드 가능할 때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동안에 눈팅만 계속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특한 의상들, 예쁜 의상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추석 연휴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욱 다양한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